그럼 본격적으로 근로계약서의 지뢰 5가지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이제부터 본론입니다. 꼼꼼하게 작성한 근로계약서 한 장이 여러분을 회사로부터 미래의 법적 리스크로부터 지켜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변입니다. 드디어 첫 직장에 입사하셨나요? 근로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혹시 이런 생각은 해보셨나요? 이 계약서 정말 이대로 써도 괜찮나? 근로계약서 한 장에 숨어있는 법적 리스크, 즉 지뢰들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잘못 작성된 조항 하나가 나중에는 수백, 수천만 원의 분쟁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오늘은 직장인들이 근로계약서 작성 시 반드시 피해야 할 5가지와 그 해결책을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더 이상 근로계약서 때문에 불안해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핵심적인 내용은 뒤에서 자세히 다룰 테니까 오늘도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먼저 가장 기본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왜 반드시 서면으로 써야 할까요? 근로계약은 구두로도 성립을 하지만 법은 사용자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중요한 근로조건을 명확히 해서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임금, 소정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핵심적인 내용은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하고 작성된 계약서 2부 중 1부는 꼭 근로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그 자체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근로계약서의 지뢰 5가지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이제부터 본론입니다. 지뢰 1. 1년 안에 그만두면 위약금 300만 원. 근로계약서에 종종 볼 수 있는 조항인데요. 하지만 이 조항은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우리 법은 사용자가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자유로운 퇴사 의사를 제한해서 강제 근로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셈이죠. 제가 여러분의 구독을 강제할 수 없는 것처럼 초보 유튜버 살리는 셈 치고 구독 한번 부탁드립니다. 각설하고 이어가자면 실제로 법원은 직원이 무단결근으로 손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식대를 반환하라는 회사의 청구에 대해 해당 약정이 사실상 위약금의 예정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 20조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이런 조항을 아예 넣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근로자가 귀책 사유로 회사에 실제 손해가 발생했다면 그 손해액을 입증해서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손해배상의 예정 조항은 미리 삭제를 요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삭제를 요청하실 때는 최대한 정중한 말투로 요청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근로계약서 지뢰 2번째는 월급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괄임금이란 말 들어보셨죠? 포괄임금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닌데도 편의를 위해서 남용되거나 실제 일한 만큼의 수당을 계산해보니 법정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가 문제입니다. 만약 포괄임금으로 약정한 금액이 근로자가 실제로 일한 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한 법정 수당을 모두 합한 금액보다 적다면 회사는 그 차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할 의무를 집니다. 월급에 다 포함이라는 말 한마디가 나중에 거액의 체불임금 분쟁으로 번질 수 있는 셈이죠. 근로시간 산정이 명확한 업무, 즉 사무실 업무, 현장 업무가 없는 직무라면 가급적 포괄임금 계약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득이하게 포괄임금 계약을 하더라도 계약서에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명확히 구분해서 기재하고 그 총액이 법정 기준 이상이 되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지뢰 3번째는 우리 회사는 원래 이래요 입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의 최저 기준을 정한 법입니다. 따라서 당사자 간에 합의를 했더라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계약 부분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가 됩니다. 그리고 무효가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이 대신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수당을 제외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 계약서 작성 전 퇴직금, 연차 휴가, 주휴수당, 해고 등 주요 근로조건에 대한 근로기준법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관행이나 합의라는 이름으로 법의 최저 기준을 위반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근로계약서 지뢰 4번째는 계약서는 나중에 일단 1부터입니다. 좋은 게 좋은 거지 서로 믿고 일하는 건데 라면서 근로계약서 작성을 미루거나 작성 후에 회사만 보관하고 근로자에게는 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이는 모두 근로기준법 위반이며 처벌 대상에 해당합니다. 무엇보다 분쟁이 발생했을 때 양측의 주장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문제를 더 키우게 됩니다.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근로자가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작성해야 합니다. 2부를 작성해서 반드시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하고 회사는 그 사본을 근로자가 퇴사한 후에도 최소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지뢰 5번째는 일단 1년만 계약합시다 입니다. 정규직 채용이 부담스러워서 1년 단위로 계약을 반복 갱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의 근로계약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갱신돼서 그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게 된 경우 법원은 이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즉 사실상의 정규직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간단히 계약을 종료할 수 없고 해고를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가 필요하게 돼서 법적 분쟁의 소지가 커집니다. 정말로 한시적인 프로젝트나 업무를 위한 것이 아니라면 상시적인 업무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안전한 방법이라고 할 것입니다. 좋은 계약서가 좋은 관계를 만듭니다. 오늘 살펴본 5가지 지뢰를 다시 정리해볼까요? 첫째, 위약금
퇴직금 예정 조항은 무효다. 두 번째, 포괄임금제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세 번째, 근로기준법보다 불리한 조건은 무효다. 네 번째, 계약서는 서면으로 작성하고 반드시 교부하여야 한다. 다섯 번째, 형식적인 계약갱신은 지양하는 것이 좋다. 입니다. 근로계약서는 단순히 형식적인 서류가 아닙니다. 회사와 근로자 모두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고 불필요한 오해와 분쟁을 막아주는 든든한 보호막입니다. 꼼꼼하게 작성한 근로계약서 한 장이 여러분을 회사로부터 미래의 법적 리스크로부터 지켜줄 것입니다. 회사가 위 사항들을 위반했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도 조만간 영상으로 만들어 볼 테니까요. 구독해주셔서 대처법까지 야무지게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네요. 앞으로도 유용한 정보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이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